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운이 좀 어떤가요? 9월, 10월, 내년 4월까지는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잘 빠져나갈 수 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계속해서 미끌미끌 시간을 호시탐탐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구속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다. 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보통의 운으로 길하지도 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데를 끌고는 갈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둘 다는 아니어도요. 하나의 희생양은 필요하다. 구속될 확률 높다. 높다. 음. 그러면 지금 이제 재판 걸려 있는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큰 네. 거네요. 확률 큽니다.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올해는 그런대로 이제 새 정권이 자리를 잡고 뭐 민생 안정이라든가 경제 안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화두 관심들을 많이 두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배려하듯이 동정을 좀 하는 것처럼 좀 약간 그래도 안 됐지 않냐 하듯이 전관 예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의 예의는 갖추지 않을까. 올해는 그럭저럭 그런 마찰이나 이런 시끄러운 것들, 분쟁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좀 똑똑하게들 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마음은 좀 어때요? 담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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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술을 이빠이 먹고 만취가 돼서 아유 한낮 그냥 꿈을 꾼 듯이 엄청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비행기도 탔던 것 같고 날아오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구름도 타고 무지개도 탔던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 술 냄새 풀풀 내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허무함? 그러면서도 담담하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 그 꼬투리에 걸려들지 않고 매어들지 않고 이왕이면 더는 더 쪽팔리지 않는 선에서 뭐 더 쪽팔릴 게 더 있나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해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여소야되다 보니까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거나 뭐 하나 정책을 내놔도 그렇고 힘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A씨 이렇게 된 길에 어차피 나는 이참 저참 하야하거나 아니면 내려와야 된다면 구테타라도 한번 일으켜보자 했던 게 결론은 밑에 사람 라인 잘못 두고 또 그게 발설되고 누설되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더 큰 판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 탓에 뭐 덫에 걸려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리석게도. 후회는 안 하나요? 후회하죠. 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결과는 이렇기 때문에요. 그냥 술 한 잔으로 그냥 고개만 또 그냥 그런 느낌이다. 네. 그냥 한숨은 나오지만 일단 자기 여자 앞에서든 일단 쪽팔리지 않으려고 나름 그냥 뭐 위안은 삼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맨날 술로 살 거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좀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혼자서만 위태롭게 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구테타를 일으킬 때 당시에도 혼자 살 거냐 같이 살 거냐 살리고 내가 죽을 거냐 아니면 그게 둘 다 사는 길이냐 고민 많았거든요. 약간 좀 순애봉인 건지 뭐 사랑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은혜를 갚은 건지 일단 좀 그렇다고 봐요.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뭐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겠다. 아니요, 돌파는 힘듭니다. 아니, 마음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음이 이걸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미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라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워낙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정계 쪽은 잘 몰라서 초보이지만 그래도 검찰이나 법 쪽계에서는 그래도 난닥 있다 했던 사람이라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려고 들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파구를 만들었을 때 딜도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도 이만큼 손해봐라. 나도 이만큼 손해볼게. 어차피 내가 이 마당에 뭘 더 바라겠냐. 이런 식으로 자세를 좀 낮추지 않을까 싶어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구속이 이제 내년에 될 것이다. 높은 확률로. 구속될 확률 높아요. 그러면 갇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갇혀 있을까요?
될까요? 이게 이제 워낙 뭐 이번에 이제 구속 취소가 올해 구속 취소가 굉장히 이슈가 컸기 때문에 엄청 컸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는 근데 구속 취소가 됐을 때 당시 이건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조율이 있었다. 구속 취소를 시키고 풀어주는 대신에 결국은 탄핵 될 거다. 준비해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서로 암암리에 조율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그랬고 추측, 예상. 너희들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었을 때는 당연히 엄청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탄핵이 됐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뭐 대통령만큼은 아니어도 그 영향력이 아직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직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제 다 좀 떠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럼 우리 여기서 박 전 대통령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영향력 있다고 보십니까? 역으로 물어보는 거. 그렇게. 생각해야죠. 일단은 조용히.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케이스, 그리고 구속 수감되지 않고 움직이는 문재인 케이스.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보면 좀 얼만큼 좀 강도 있게끔 내가 더 숨어 지낼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발톱이라도 손톱이라도 내놓을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구속되면 구속이 길어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숫자로는 9 떠오르고요. 1년 미만. 어떻게든 될 확률? 이렇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에이, 나는 아니, 우리가 그 이슈라고 왜 이렇게 웃음만 나와? 아니, 무슨 늘 항상 나라의 국운, 큰일, 그리고 경제, 뭐 이런 정치, 이슈, 이런 것들에 관심을 늘 갖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으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이 나올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우리 하반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하반기의 국운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대통령도 바뀌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나 뭔가 대략 난감하오.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조기 대선이 펼쳐지고 어떤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그 움직였던 기운들. 근데 우리 작년에도 촬영을 이렇게 했고 올해도 촬영을 했는데 작년에도 저였고 올해도 저였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이 자리에 앉을 누군가가 또 바뀔지 바뀌지 않을지, 또 회사가 또 대표한테 지금 덕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덕분이 아닌 다른 회사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사람 일은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흐름이 변한다 한들, 상황이 변한다 한들 그 상황에 맞춰서 결과물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거나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책을 바꾸거나, 그리고 나는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보다는 뭐 낫다, 그리고 민생을 위해, 경제 안정을 위해, 내가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뭐 전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략할 텐데요. 제가 볼 때 올해는 돈으로도 금전으로도 경제로도 우리나라는 대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그리고 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미국 가까이 있는 이제 강대국들과의 마찰들이 계속해서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공백기 시간 동안에 올해가 이제 정말 악수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 텀을 이어오는 동안 보이지 않게 다 하던 것들 그대로 하면서 조심스럽게 온 것 같다고는 하고, 막 뉴스에서 좋은 소식 하나도 안 들리고,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면서 다 너도 나도 없이 너무 어렵다, 수입이니 수출이니 다 모든 것이 내국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크게 올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하나, 이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 검찰이다 보수적으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억압적으로 밀어왔다. 그리고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거야. 이런 군인 정신 내지는 검찰 개혁 같은 그런 정신들로 움직였던 좀 나무토막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 나무토막 같은 사람이 자기는 자체적으로 나무토막인데 자꾸 옆에 있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뭐 아내라든가 와이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사적인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공적인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도 같이 도모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아무리 목석처럼 진짜로 각기목처럼 단단하게 뻣뻣하게 가고 싶어도 좀 이때는 금을 좀 가짜로라도 금 좀 쳐놓고 좀 이렇게 으아 하면 기압 넣으면은 좀 부러지는 척도 좀 해도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목석 같았던 사람도 그런가? 한 번 정도는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먼저 번의 사람은 좀 그런 시기였다면 애석하게도 결과가 좀 나빴지만, 그리고 그 결과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워낙 힘드니까 또,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울고 또 어떻게 되냐고 이러냐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 나라가 망할 징조자 이러면서 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의 그분은 여우, 그리고 그 여럿이 사냥을 하는 그 뭐죠, 사막의 여우이기도 하고 그 사자나 이런 거 떼거지로 서로들 공격해서 물어가지고 계속 나중에는 맹수를 먹는 걔네들, 하이에나 같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쟤네들 진짜 단합해서 정말로 공동체의 역할을 진짜 잘하고 있다. 저렇게 해서 서로 다 같이 양육강식의 법칙 속에서 강자를 이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볼 때는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은 혼자서는 강자를 상대할 수가 없는, 약간 야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모가 있거든요. 지금 바뀌는 정권의 분은 많은 사람들의 힘들 속에서 자기가 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제 모자랐던 것들, 비었던 것들, 눈치껏 센스 있게끔 그냥 적합하게 뭐 누구나 다 자기 밑으로 자기 사람들을 넣기는 하지만, 그 자기 사람들 중에서 뭐 전 정권에서는 이제 무조건 나하고 같은 색깔, 무조건 학연, 뭐 지연,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의 이 분은 현명하게도 내가 써먹을 수 있다면, 내가 얘는 이빨이 좋으면 이빨, 그리고 시력이 좋으면 시력, 그리고 귀가 좋으면 귀, 그리고 앞발로 잡는 능력이 뛰어나면 앞발이 잡는 능력으로, 이 사람은 아마 그런 면모로 자기한테 사냥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같이 사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기는 하나, 그래도 이렇게 요소요소에 배치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자기 밥맛에 맞게끔, 그리고 또 지금의 이런 그 도태되어 있는 상황들, 나빠져 있는 상황들을 빨리 복구할 수 있게끔, 센스 있게끔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을 앞 라인에 둘 거라서요. 그리고 각 라인에 둘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올해만 잘 넘어간다면, 하반기의 기운만 잘 넘긴다면 내년 상반기는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좀 나아졌다.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그리고 시장이, 대형마트보단 시장이, 뭐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이 소박하게나마, 그리고 또 도시나 이런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인구수가 점점 줄면서 지방은 다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아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천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있고, 그리고 서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공략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천의 광역시 쪽도 신경을 쓰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특별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머리를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올해만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잘 넘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먹었으니,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가려운 데만 긁었으니까 이제 나도 조금, 나 가려운 데 긁었으니까 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노랑머리고 이쪽에 이제 짜장면 갑자기 먹고 싶은데 짱깨는 이제 그래,
내가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나중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니?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는 지네들끼리 또 주도적으로 공모도 하겠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중간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꼼짝 마라 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 작전을 가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를 식민지 삼아 움직였던 머리로는 쪽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걔네들만 이제 누구 덕에,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그 아시아권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대세의 흐름을 빨리 읽기 때문에 걔네들은 준비해 왔던 대로, 밑작업을 계속 해왔던 대로, 아부를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또 접근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앞을 서서 경제 발전이 될 거고 훨씬 더 안정된 쪽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모든 것들이 좀 뒤처지고 있어서 걱정이니 이런 부분들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앞을 좀 보게 된다면 사이에 껴서 이 나라 저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국적으로 우리도 우리 것들을 개발하고 우리 것들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막 빨갱이라 그러고 막 인민군이라 그러고 막 저쪽 패라 그러고 뭐 북한에다가 뭐 자금 줬을 거라 그러고 막 별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통일이라는 어떤 큰 목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 자주 독립을 위해서든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 나름의 머리를 쓰고 있고 나름의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지금 같은 한 나라에서 정말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북한. 그리고 그런 현실들을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황해도굿을 하고 이북굿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백령도가 고향이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께서 연백이나 황해도 해주 이쪽 본토를 두고 있어서 피난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북 쪽의 기운이라든가 북한 쪽의 어떤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내 아니만을 위해 그리고 나한테 찾아오는 손님들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도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의뢰하고 목적이 있는 어떤 일을 해결해 달라고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지성을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닌다 할지라도 이제 대외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력도 없이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으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도 되게 좀 막막하지만 그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 저 북한의 현실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남남북 이렇게 남남북녀 뭐 이러듯이 편을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정상적으로 손도 내밀고 그쪽에서 좀 개발할 수 있는 것들 그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움직이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설 수 있는 뭔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렵긴 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분은 아마 그런 시도도 좀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군사회담이라든가 뭐 문재인 정권에서 움직였던 그래서 하다가 말았던 그리고 그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처럼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맛있는 밥상이 차려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밥상에 자폭을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식탁에 그 음식들은 자폭이 되고 흔적이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지만 그래도 그 자체에 움직였었던 흔적들과 자체들을 갖고 또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밀당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머리를 잘 써서 움직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정권에 이제 대선의 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실 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왔던 분이고 진짜 끝내는 눈매값을 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집요할 정도로 찬찬히 그러면서도 속도를 내면서 그리고 그 많은 터널들 그리고 그 많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지점들 정말 잘 용케 넘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가 되면 이제 다 덮어질 거고 암암리에 그리고 또 이 정권이 또 끝나서 다음 정권으로 갈 때 또 얼마나 또 생쇼가 일어날지 전 정말 앞날이 너무너무 암담하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국운이라는 걸 읽을 때마다 스스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감히 국운이라는 걸 읽을 때마다 내가 과연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에 정말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의 많은 그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현 정권을 위해 얼마나 또 기도를 하고 물러간 정권을 위해 또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생각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운이라든가 어떤 운세라든가 해운년에 뭐 무슨 띠라든가 띠별 운세라든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슈화될 수 있는 것들이 좀 특종처럼 반짝 움직일 수도 있고 저를 좀 눈에 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이고 또 바르게 나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또 전달할 수 있기를 또 항상 염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내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지만 다 모래알처럼 작은 마음들을 부셔서라도 또 잘라서라도 또 모래 아래 모래알을 나눠서라도 그냥 한순간일지라도 모두가 더 편안하기를 그리고 또 모두가 좀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아프지 않아야 먹을 수도 있고 또 맛있게 먹어야 또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건강해야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일단은 아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몸도 아프지 마시고 생각도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꾸만 이 어려운 경기 때문에 침체되고 침울해지고 자꾸 우울해지시더라도 제 영상 보시면서 그 현실을 떠나 좀 산에 오랜 시간 머물렀다가 그 현실 복구, 현장 복구, 신당 복귀를 한 선생님도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희망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어려워도 내년이 들어가면서는요, 그래도 반짝반짝 빛이 좀 날 일들도 있고 좀 획기적이었다. 이건 진짜 정말 답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의 이슈적인 부분들 그리고 계획한 부분들 내년에 아마 빵빵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부분들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